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원장님,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존경한 지상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맥킨지 보고서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2020년도까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서 자력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 금감원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 자체도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상되지는 않나요? 이 정도 결과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이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서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금감원 차원의 대책 이런 거는 좀 마련해 본 적은 없나 생각해보자면? 지금 이거 맥켄지 보고서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꾸준히 지금 현재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매번 어떤 유동성이나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저는 좀 우리 대우조선 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금감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5년간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평가 실시하는 주채무 계열 대상 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금감원이 지난 5년 동안 그것을 좀 체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금감원이 계속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은 좀 이런 일이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대우조선 해양의 어떤 단기 순이익 상황이라든가 재무제표상 어떤 감사인 적정위원 이런 측면으로 봐서 부실 징후를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4년 하반기에 대규모 손실 발생 이전에 대우조선 해양 계열에 대해서 이제 관리 대상 계열로 선정하는 그런 노력들에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감원이 이제 뒤늦게 회계감리에 착수해가지고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6월 25일에 대우조선 해양의 새 경영진이 플랜트 손실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금감원은 실적 공시 후에 회계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결정을 미루고, 또 회계법인 그 후에도 적자를 한번 공시를 하자 금감원에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이제 금감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분식 회계도 결국은 묵인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갖고는 간단하게 한번 원장님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리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정상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상반기에 영업 실적을 공시했을 때도 모두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분식이 아니라 이번 기에 발생한 거다라고 공시를 했고, 외부 감사인의 의견도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의혹은 계속 추궁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때 의혹은 추궁했지만은. 예, 의혹은 추구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순손실이고 단기 손실로 공시를 했고 적정 의견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왜 이거를 감리를 지금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불만도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런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사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5 추가 질의 때 조금 테마감리 대상에서 제외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거 말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경주에서 우리 지진이 5.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9.12 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은행권에 우리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금감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표 3에 우리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자, 그런데 은행들이 뭐 감독원한테 잘 안 주죠, 자료들을. 그러니까 재난 대비 비상 매뉴얼 같은 경우 대회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은행들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관리 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 해서 이 어떻게 좀 뭐 앞으로 좀 저거 하시겠습니까? 대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세칙에 의한 영업 연속성 계획이라든가 비상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고 훈련 수행 여부도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대비라고 안 드린 건 아니고 아마 네. 날짜가 네. 어제 요청하셔서 지금 모아가지고 의원님께 드릴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 설계 의무화 요 부분도요,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영남권 쪽 있지 않습니까? 뭐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이런 데에 이 내진 설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해가지고, 예, 저희 은행 뭐 민간 건물이긴 하지만은 공공시설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 금감원이 좀 주도하셔가지고, 은행 시설물 등의 이 내진 보강 설계, 이 사전적인 실질적인 대비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뭐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은행의 어떤 본점, 전산시설, 재복구센터는 내진 설계가 대부분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점포의 내진 설계는 건축법상 예전에 이제 허용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은행 쪽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진적으로 어떤 개선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행 의원님 5분 질의 시간 되겠습니다.